점심시간이 되자 민기 씨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삼겹살인가 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지방을 좀 많이 늘려줘야지 아무래도 이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예.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단백질이랑 지방으로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남들보다 양을 좀 더 올려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먹는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밥을 정말 조금 먹네요. 쌈 채소로 포만감을 채운다는 민기 씨. 이런 식단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을까요? 약으로 조절도 해주고 있고 식단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정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혈당이 되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실제로도 몸에 많이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고 해서 그런 거 좀 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재봐야지. 식후 30분 뒤 혈당을 재보는데요. 195가 나왔네요. 밥 먹고 나서인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식후 2시간이 지나고 혈당 체크를 합니다. 이번엔 152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민기 씨는 매일 혈당 체크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래도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이거를 좀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막 맘대로 먹고 막 해가지고 여기에 좀 몸이 계속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이걸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잘 관리를 하면서 좀 살아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당뇨.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포도당은 인슐린과 함께 혈관을 타고 에너지원을 쓰여야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는 현상을 당뇨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 기준이 바로 공복혈당인데 최소 8시간 금식 후 126 이상, 식후 2시간 후 혈당 200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를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액 속에 있는 혈색소와 당이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최근에 한 운동이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일정 기간 동안 혈당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이나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당뇨라고 하는 환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40만 명인데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버린 당뇨 환자. 그런데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 동일 체형인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약 12.3% 정도 작고 췌장의 기능에 있어서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36.5% 정도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양인은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식사량도 적고 비만도가 낮음에도 동양인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